아침 여러분이 무심코 입에 넣은 그 한 입을 저는 잠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작은 한 입이 어쩌면 앞으로의 6달을 조용히 물들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저는 오늘 무엇을 드시라거나 무엇을 드시지 마시라고 다그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식탁 앞에 앉기 전에 저와 함께 잠깐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1년 중에서 양의 기운이 하늘 꼭대기까지 차오르는 날입니다. 하지가 막 지나갔지만 옛 어른들은 그 기운이 곧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흘쯤 더 머문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자락입니다. 저는 이날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두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급하게 무엇을 붙잡으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살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삶이 막힌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더군요. 그분들은 늘 바쁘게 움직이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단 한 번도 천천히 숨 쉬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엇을 더하라고 말하기보다 잠시 멈추는 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지금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을 스치고 지나간 작은 신호가 있었는지요? 오래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문득 안부가 닿았다거나 생각지 못한 곳에서 작은 기쁨이 들어왔다거나 혹은 반대로 무언가가 자꾸 새어나가는 듯한 허전함을 느끼셨는지요? 댓글로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그 신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조용히 짚어보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왜 그렇게 특별한 날인지부터요. 하지라는 날을 옛 어른들은 그냥 더운 여름날의 하루로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이 날은 하늘의 기운이 방향을 바꾸는 날로 전해져 왔습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떠오르고 낮이 가장 길어지는 날, 양의 기운이 더 오를 데가 없어 정점에 닿는 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점에서 기운이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더 오르지 않고 이제 천천히 안으로 거두어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 전환의 순간을 늘 마음 깊이 들여다봅니다. 사람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더군요. 가장 높이 올랐다고 느끼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겸손해져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채워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히려 비움을 준비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가 우리에게 가만히 일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무엇이든 더 오르고 더 채우는 것만이 잘 사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멈추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라 믿었고 비우는 것은 잃는 것이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저는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해는 정점에 닿으면 반드시 기울고 달은 가득 차면 반드시 이지러집니다. 자연은 한 번도 끝없이 오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름과 내림, 채움과 비움이 끝없이 어우러져 흐르더군요.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내림은 오름의 끝이 아니라 다음 오름을 위한 거두어 들임이라는 것을요.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새로 채우기 위한 자리 마련이라는 것을요. 옛 어른들은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기운이 방향을 바꾸는 이 짧은 길목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떤 기운을 맞이하느냐가 앞으로의 흐름을 빚는다고요. 맑은 기운을 들이면 맑게 흐르고 무거운 기운을 들이면 무겁게 가라앉는다고요. 저는 이것이 어떤 신비한 주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정갈히 한 사람과 마음을 어지러이 둔 사람의 하루가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은
오랜 세월 제가 두 눈으로 보아온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오늘 6월 20날일까요? 하지는 며칠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옛 어른들은 그 강한 양기가 단숨에 식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천천히 잦아든다고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사흘의 끝자락,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길목은 2년에 단 한 번 열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재촉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1년에 한 번 오는 날이라면 그 하루만큼은 조금 더 마음을 기울여 살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성스러운 마음 하나가 제게는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손에 남는 것이 없을까요? 아끼고 또 아끼는데 왜 통장은 그대로일까요? 그렇게 묻는 분들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 곧장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되묻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무엇을 드셨는지요? 어떤 마음으로 그 아침을 맞으셨는지요?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물었는데 아침 밥상을 묻다니요. 그러나 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삶이 막힌 분들은 대개 자기 하루의 시작을 소홀히 하고 계셨습니다. 선체로 무언가를 급히 삼키고 화면을 들여다보며 입에 넣고 자기가 무엇을 먹는지조차 모른 채 하루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옛 어른들은 기운이 막히면 아무리 애를 써도 손에 남는 것이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저는 그 막힘이 거창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무심한 아침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해볼 수 있는 일들을 천천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거창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드는 일도 없습니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정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첫째로 아침에 지갑을 햇볕에 잠시 내어두는 일입니다. 옛 어른들은 1년 중 가장 강한 햇살을 지갑에 들이면 좋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이것을 햇볕의 신통함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갑을 햇살 아래 펼쳐놓고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그 잠깐의 시간이 좋았습니다. 오래된 영수증, 쓰지 않는 낡은 카드, 언제 넣었는지도 모를 종이 조각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정리해 보십시오. 새 것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두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남은 지폐가 있다면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히 펴서 큰 것부터 차곡차곡 모아 보십시오. 옛 어른들은 이것을 재물을 대하는 태도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손 안에 작은 것 하나도 함부로 두지 않는 사람은 큰 것이 들어와도 함부로 흘리지 않는 법이라고요. 둘째로 아침에 동쪽으로 난 창을 여는 일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방향, 새로운 기운이 비로소 일어서는 방향입니다. 창을 활짝 열고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아침 햇살이 얼굴에 닿는 그 감촉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만약 동쪽으로 난 창이 없다면 그저 몸을 동쪽으로 돌리고 서 계셔도 좋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 짧은 순간을 가집니다. 눈을 감고 햇살을 받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어제의 근심이 가벼워지고 오늘 하루를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창 하나를 여는 일이지요. 셋째로 하루의 찬물 한 잔을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마시는 일입니다.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이면 좋습니다. 두 손으로 잔을 감싸주고 단 30초만이라도 마음을 모아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저는 감사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는 신기하게도 자꾸 감사할 일이 모여듭니다. 부족함을 세는 마음에는 부족함이 모이고 가진 것을 세는 마음에는 풍요가 모이더군요. 저는 이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는 오늘 잃은 것을 헤아리느라 밤잠을 설치고 누군가는 오늘 받은 것을 헤아리며 미소 짓더군요. 두 사람의 통장이 같아도 두 사람의 삶은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차이를 들여다보며 깨달았습니다. 풍요란 손에 쥔 것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결이라는 것을요. 작은 물 한 잔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것을 받아도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이미 받을 그릇이 넉넉히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넷째로 아주 작은 선한 일 하나를 해보는 것입니다. 다치려는 승강기 문을 한번 잡아드리는 일, 오래 연락하지 못한 이에게 잘 지내시느냐는 안부 한 줄을 건네는 일, 가게에서 일하는 분께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는 일. 옛 어른들은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강한 양기가 가득한 이 날에 심은 작은 씨앗은 다른 날보다 빠르게 자라난다고요. 저는 그 빠르게 느림보다 선한 마음을 낸 그 순간에 제 가슴이 환해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함은 돌고 돌아 결국 제 자신에게 가장 먼저 닿더군요.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보아도 거창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지갑을 정리하고 창을 열고 물 한 잔에 감사하고 작은 선을 베푸는 일 다 합쳐도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이 작은 일들이 쌓여 하루의 결을 바꾸고 그 하루들이 쌓여 한 사람의 삶의 결을 바꾼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날 입에 들이는 것을 무척 조심하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음식 자체의 힘이라기보다 자기 몸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를 봅니다. 함께 들어보십시오. 먼저 옛 어른들이 이날 멀리 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쓴맛입니다. 빈속에 마시는 진한 쓴커피, 쓴나물 같은 것들이지요. 옛 어른들은 쓴맛이 기운을 움츠러들게 하고 오르려는 양기를 아래로 끌어내린다고 믿었습니다. 커피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빈속이 아니라 아침을 든 뒤에 차갑지 않고 따뜻하게 얼음 없이 드시는 편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저 역시 빈속에 무언가 쓴 것을 들이부으면 온종일 속이 움츠러드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둘째는 오래된 음식, 묵은 음식입니다. 이틀 사흘 전에 끓여둔 국, 오래 묵은 반찬 같은 것들이지요. 옛 어른들은 기운이 방향을 바꾸는 이런 날에는 묵은 기운이 고인 음식을 멀리 하라고 하셨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날은 새로운 것으로 열어야 한다는 마음이었지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새 하루를 묵은 것으로 시작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비단 밥상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묵은 원망, 묵은 후회, 묵은 미움,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새날을 맞이하면 그날은 어제의 연장일 뿐입니다. 셋째는 너무 차고 어두운 빛깔의 것들입니다. 얼음처럼 찬 것, 빛이 어두운 것들을 옛 어른들은 이날 멀리 하셨습니다. 음의 기운이 강해 몸을 가라앉히고 마음까지 무겁게 가라앉힌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옛 믿음에서 우리 조상들이 음식을 단지 배를 채우는 것으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드리느냐가 곧 어떤 하루를 맞이하느냐와 이어져 있다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살아오셨던 것이지요. 그러면 반대로 옛 어른들이 이날 가까이 하셨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붉은 빛이 도는 것들입니다. 특히 팥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팥죽이나 팥을 넣은 밥 같은 것들이지요. 붉은 빛은 양의 기운을 닮은 빛이라 화지의 강한 햇살과 어우러져 그 기운을 더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다만 같은 붉은 빛이라도 맵고 자극적인 붉은 것은 오히려 기운을 흩뜨린다고 보았습니다. 옛 어른들이 바라신 것은 따뜻하고 차분한 붉은 빛이었지요. 저는 이 대목에서 늘 미소가 지어집니다. 붉은 빛 하나에도 자극과 차분함을 가려보던 그 섬세한 마음이 참으로 깊지 않습니까? 둘째는 제철의 것들입니다. 이맘때 나는 감자, 오이, 참외 같은 것들이지요. 옛 어른들은 자연이 그 계절에 내어주는 것을 그 계절에 먹는 것이 가장 이치에 맞다고 여겼습니다. 자연의 흐름과 내 몸의 흐름을 맞추는 일이지요. 저는 제철 음식 앞에 앉을 때마다 자연이 때를 어기지 않고 묵묵히 내어준 그 정성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셋째는 따뜻한 국물입니다. 된장국, 미역국, 맑은 채소국 같은 것들이지요. 옛 어른들은 따뜻한 국물이 몸 안의 기운을 고루 돌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막힌 것을 풀고 굳은 것을 녹이는 것이지요. 저는 추운 날이든 더운 날이든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마시고 나면 속이 풀리고 마음까지 누그러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따뜻함이 몸을 지나 마음에까지 닿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것을 저는 가장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앉아서 드십시오. 걸어다니며 먹지 마시고 화면을 들여다보며 먹지 마십시오. 옛 어른들은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사람에게는 재물도 허겁지겁 빠져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저 옛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끼리조차 차분히 대하지 못하는 마음은 자기 삶의 다른 모든 것도 그렇게 대하기 마련이니까요. 천천히 씹으십시오. 단 5분만이라도 식탁 앞에 온전히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십시오. 이 밥상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닿았을지를요. 씨를 뿌린 손, 기른 손, 거둔 손, 나른 손, 차린 손, 그 모든 손길의 마음을 모으면 한 끼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의식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먹은 밥상이 제 하루를 다르게 열어주는 것을 수없이 느껴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산채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 저의 하루는 늘 어딘가 쫓기듯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단 5분 식탁 앞에 가만히 앉아 한 술 한 술 마음을 담아먹기 시작한 뒤로 신기하게도 하루가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일이 풀렸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밥을 대하는 태도가 곧 삶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것을요. 자기 한 끼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자기 하루도 귀히 여기고 그 하루가 모여 결국 자기 삶 전체를 귀히 여기게 되더군요. 자, 이제 또 한 가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만큼이나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음식은 마음 먹고 고를 수 있지만 행동은 무심코 몸에 밴 습관대로 나오기에 더 조심스럽습니다. 옛 어른들이 이날 삼가셨던 것들을 몇 가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돈을 주고받는 일입니다. 옛 어른들은 기운이 방향을 바꾸는 이날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을 삼가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떤 금기로 여기기보다
마음의 자리를 지키는 지혜로 봅니다. 누군가 오늘 돈을 빌려달라 청한다면 무례하지 않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어렵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오늘 내 기운을 차분히 지키는 것이 길게 보면 더 많은 일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그릇이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 누구도 제대로 담아줄 수 없으니까요. 둘째는 물건을 내다 버리는 일입니다. 큰 대청소나 묵은짐 정리는 내일로 미루어 두십시오. 옛 어른들은 기운을 드리는 날에 무언가를 자꾸 내보내면 들어오려던 기운까지 함께 나간다고 믿었습니다. 오늘은 드리는 날이지 내보내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에서 비움과 채움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무엇이든 다 좋은 때가 있고 다 거두어야 할 때가 따로 있는 법이더군요. 셋째는 큰 소리를 내거나 다투는 일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일,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 심지어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는 불평까지도요. 옛 어른들은 지우는 평안한 곳에 머물고 시끄러운 곳에서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으로 옳다고 느낍니다. 화가 솟아오를 때 잠시 멈추고 마음속으로 한마디 건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흩어지려던 마음을 다시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저는 화를 다스리지 못해 잊는 것이 화를 참아 얻는 것보다 언제나 훨씬 컸음을 보아왔습니다. 넷째는 아침을 게으르게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옛 어른들은 양의 기운이 아침에 가장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침나절 8시쯤에는 커튼을 걷고 햇살을 방 안에 들이십시오. 1년 중 가장 강한 기운이 창밖에 와 있는데 그것을 어둠 속에 두고 스스로 걷어차 버리지는 마십시오. 저는 아침 햇살을 방 안 가득 들인 날과 어둠 속에 누워 흘려보낸 날의 차이를 잘 압니다. 햇살을 들인 날의 마음이 늘 한쯤 더 너그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이야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영상의 처음에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릴 것이 있죠. 재물이 여러분을 향해 다가올 때 나타난다는 5가지 신호에 관해서요. 옛 어른들이 전해온 그 신호들을 이제 조용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신호는 문득 무언가를 정리하고 싶어진 마음입니다. 까닭없이 주변을 치우고 싶고 누운 것을 비우고 싶어진다면 그것은 새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마음이 먼저 마련하는 것이라고 옛 어른들은 보았습니다. 둘째 신호는 오래 끊겼던 인연에게서 소식이 닿는 일입니다. 잊고 지내던 사람이 문득 떠오르거나 연락이 온다면 그것은 멈춰있던 흐름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는 뜻이라 여겼습니다. 셋째 신호는 생각지 못한 작은 것이 들어오는 일입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들어옴이 큰 흐름의 첫 물방울이니까요. 넷째 신호는 맑은 물의 꿈입니다. 옛 어른들은 맑게 흐르는 물의 꿈을 좋은 기운이 트이는 징조로 여겼습니다. 다섯째 신호는 까닭 없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즐거워지는 일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운이 맑게 돌고 있다는 가장 정직한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상 처음에 요즘 겪으신 작은 신호를 댓글로 남겨주십사 청했지요. 이제 그 신호를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적어주신 그 일이 방금 말씀드린 5가지 가운데 어디쯤 닿아 있는지를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알지 못한 채로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서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의 일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만히 모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지갑을 햇살에 내어 정리하는 일,
붉은 빛이 도는 팥 한 그릇을 드는 일, 따뜻한 국물로 하루를 여는 일, 오늘만은 돈을 주고받는 문을 닫아두는 일, 그리고 허퉁을 걷어 아침 햇살을 방 안에 들이는 일, 다 합쳐도 1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정성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분명 다르게 물들일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남다른 분들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날을 그저 흘려보냅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로요.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이 하루를 조금은 더 정성스럽게 살아보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저는 바로 그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훈련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정갈히 닦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깃든다고 옛 어른들은 전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그릇을 묵묵히 닦으셨습니다. 부디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메마름 대신 감사가, 조급함 대신 평안이, 원망 대신 너그러움이 다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가장 깊은 풍요입니다. 손에 쥔 것이 많아도 마음이 메마르면 가난한 것이고,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넉넉하면 부유한 것이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그 넉넉한 부유함 안에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살아오며 만난 가장 부유한 분들은 통장이 두툼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늘 떠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밥 한 끼에 미소 짓고 곁에 있는 이의 손을 가만히 잡아줄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곁에는 늘 사람이 모였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신기하게도 기회가 모였습니다. 그렇게 풍요는 마음이 넉넉한 곳을 찾아 조용히 흘러들더군요.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맑은 마음에 맑은 인연이 닿고 맑은 인연이 맑은 흐름을 데려오는 것이지요. 이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오늘 맞이한 이 맑은 기운을 어떻게 하면 잃지 않고 다음 계절까지 곱게 이어갈 수 있을지를 나누려 합니다. 물 여는 것만큼 그 물 지키는 일도 귀하니까요. 그때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조용히 마주 앉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디 평안하십시오.